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태까지 한 거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테드 컷이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잘 받아들여져서 여러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 컨셉입니다. 근데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그러면은 이제 릴레이셔널이 꾸미는 말이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죠.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묘사를 할까? 그거에 대한 뭐 노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표현이 가능해요. 구조를 표현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 모델에서 사용되는 오퍼레이션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 모델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요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정의를 하는 걸 constraint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 뭐 하나의 예로 기억을 하고요. 뭐 어떤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하둡인데 하둡은 모든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서처럼 키밸류 페어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키를 알면은 그 해당하는 값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키밸류 짝으로 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뭐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뭐 학생 1은 학생 2랑 친구고요. 학생 3은 학생 2랑 친구, 학생 4랑 친구고요. 학생 4는 학생 3이랑 친구고 학생 2랑 친구예요. 이런 관계 그래프를 프렌십이라고 하는 관계의 그래프를 그냥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요새 뭐 SNS에서 뭐 페이스북에 친구 맺고 뭐 인스타에서 친구 맺고 하는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거를 저장하고 꺼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다큐멘트 스토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몽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유명하죠. 그래서 얘가 뭐 얘기하는 다큐멘트는 결국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어떤 포맷으로 문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은 되게 플렉서블해가지고 구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구조를 걸어놓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을 쭉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모델의 예다라고 지금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뭐 머신러닝이 되게 키워드니까 머신러닝을 좀 그 뭐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캠프나 이런 거 통해서 짧게라도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2차원 어레이 아니면은 요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뭐 예측한다, 뭐 학습한다 이런 거는 다그 2차원 어레이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또 데이터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트리 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하는 그 얘기랑은 또 약간 다르죠.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갖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75% 이상 우리 수업에서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표현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대요. 릴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제기적인 질문이 나오겠죠. 릴레이션은 뭐 unordered set contain the relationship attribute that represent ent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예를 보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릴레이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테이블이에요. 엑셀 스프레드시트도 테이블이죠. 2차원 어레이들이 다 테이블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은 컬럼 아니면 애트리뷰트 그리고 터프 아니면 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각각의 값들, 각각의 변수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원칙이 있는데 얘들은 아토믹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자바에서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 그러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원자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인티저 아니면은 플로트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캐릭터. 그리고 약간 예외적인 게
데이터베이스 세상에서는 스트링도 아토믹해요. 스트링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뭐 클래스라던가 스트럭처, 이거는 아토믹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변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라고 하는 개념, 변수의 타입이라는 개념, 특히 그 변수의 타입이라는 게 정해지면은 그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인티저 2의 마이너스 31부터 2의 31셈, 저 레인지 안에서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죠. 캐릭터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 캐릭터가 어떤 코드셋을 따르냐, ASCII 코드를 따른다, 뭐 유니코드를 따른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내가 다루는 값의 범위를 가리켜서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애트리뷰트마다 이제 각각 값들이 지정이 되는데, 그때 그 값으로 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널이 사용될 때는 뭐 unknown의 의미로 쓰인다거나 missing의 의미로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not available 이런 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터플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row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이 하나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뭐 데이터 한 개라고 하면은 요 한 줄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시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 엔트리는 애트리뷰트 값들의 집합이에요. 애트리뷰트 값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set of attribute values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갖죠. 하나의 인스턴스는. 그래서 단어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되게 다른 단어들을 막 사용하기도 하는데 애트리뷰트, 컬럼 뭐 두 개 같은 말이고, 머신러닝에서는 뭐 피처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요. 또 베리어블, 이것도 동의어로 사용하는 컨텍스트들이 있죠. 터플로 이거는 레코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스턴스 아니면은 데이터 포인트, 이런 표현들도 요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테이블이 컬럼 3개랑 있는 거, 이거를 NA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 있는 테이블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받을 텐데, 보면은 어떤 학교의 교수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들 아니면은 각각의 애트리뷰트들 총 4개가 있죠. 그리고 괄호로 이렇게 하나의 인스턴스들 아니면은 하나의 터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윗줄에 보면 조금 얘는 터플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하죠. 그리고 얘는 오히려 뭔가 이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쉽게 헤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정교한 단어 표현으로는 이걸 가르쳐서 이제 얘가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스키마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서 데이터를 표현한 거라는 거를 수업 들으면서 점차 이제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뭐다 하는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서서 있었던 슬라이드를 한 번 더 가져온 건데 애트리뷰트랑 터플에 대해서 본 거였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소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인스턴스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보면은 그냥 딱 보면 좀 다른 테이블 같아 보여요. 근데 뭐 1번 첫 번째 있는 사람 스리니버선이라고 하는 교수님 찾아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닥터 우가 없나? 그러고 봤는데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차르트 보면은 여기 있고요. 아인슈타인도 찾으면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단지 순서만 다른 거예요. 이랬을 때 요거 테이블 하나는 하나의 릴레이션이라 그랬죠. 얘도 릴레이션이죠.
두 개의 릴레이션은 같은 릴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릴레이션 안에서 터플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릴레이션의 중요한 개념들 본 거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테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릴레이션 하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테이블을 매번 그리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 정보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해봐요. 한국은 좀 이름이 많이 레귤러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다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테이블 그냥 종이에 그린 거예요. 테이블을 이렇게 세 글자 그리는 거 뭐 문제 없이 할 거예요. 근데 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외국인 학생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길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을 좀 수정을 해야지 좀 이뻐지겠죠. 근데 이러면 벌써 막 지저분하죠. 그럼 다시 그려야 되겠죠.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그리면서 내 릴레이션을 표현하겠다. 이거는 뭐 엑셀로 표현해 놨으면 그거를 이렇게 또 옮기면 되고 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겠죠. 더 많이 쓰이는 거는 se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합이죠. 수학에서. set 노테이션을 써서 그 집합 표기법을 써 가지고 그 릴레이션을 표현해요. 이걸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테이블 아까 이름이 안 나오긴 했었는데 그 테이블의 이름은 인스트럭터래요. 그리고 그 테이블의 내용은 ID, name, depth name, salary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터플, 데이터 엔트리들도 같이 set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ID, 이름, 학부, 셀러리, ID, 이름, 학부, 셀러리, ID, 이름, 학부, 셀러리. 그리고 걔들은 이렇게 쉼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괄호로 묶인 애 하나가 그러니까 set 노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 인스턴스고 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치면은 얘가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집합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민감한 수학 개념에 민감한 친구들은 이거 셋 아닌데 라고 알았을 거예요. 뭐냐면은 셋에서는 이 안에 중복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셋 안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 터플을 보면은 크릭은 이름이죠. 바이올로지는 학부고요. 두 개가 바뀌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스트럭처 지금 굳혀놨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이름이 바이올로지가 되는 거예요. 학부가 크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순서가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아까 릴레이션에서는 인스탄스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인스탄스 레벨의 얘기고 하나의 인스탄스 안에서 요 애트리뷰트들의 순서는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가리켜서 오더드 셋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이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키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배우는 시간이 와요. 근데 처음부터 좀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고 넘어가는 거고 얘는 들어가는 값들의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키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 안에서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니크한 값을 갖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ID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ID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83822를 알면은 브렌트 교수님을 찾을 수 있겠죠. 45565를 알면 캐치 교수님을 알 수 있겠죠.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 알면은 나머지 정보로 갈 수 있는 76766 찾아가면은 바이올로지 소속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키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좀 더 어떤 형태가 다양해져요. 여러 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릴레이션 안에 키가 여러 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키 그러면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좀 더 상세하게는 사실 프라이머리 키고, 근데 포린 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디파트먼트 네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키예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컴퓨터 사이언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얘들은 다 유니크해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지켜졌고, 뭐 이 안에서 키 역할을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알면은 어느 건물에 있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알면 어느 건물에 있고,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 거죠. 다시 인스트럭터 테이블로 갈게요. 여기서 얘를 포린 키라고 지정을 해놨대요. 포린 키는 얘가 다른 테이블에서 키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레퍼런스 하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아까 프라이머리 키, 아까 처음에 봤던 키를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디파트먼트 네임을 입력을 해요. 여기다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넣어요. 88888 뭐 장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넣고, 여기에 디파트먼트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넣어요. 여기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있죠? 그럼 OK예요. 근데 여기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대신에 뮤직을 넣어요. 여기 뮤직이 없죠. 이런 데이터는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일들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도 이렇게 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했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이제 DBMS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는 DBMS 딱 앞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데이터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지우거나 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을 RDBMS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을 해요. 이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된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거에 앞글자를 딴 거고, 이 SQL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가운데도 여러 개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 있으면은 RDB에서는 이제 SQL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모델에 딸린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 오퍼레이션이 SQL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SQL, 뭐 SQL도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고, 이 오퍼레이션에 약간의 분류가 있어요.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정의하는 언어 DDL,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쓰고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 교과서 보면은 좀 다른 애들도 있을 거예요. DCL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이런 애들이고요.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SQL도 그래서 RDBMS의 오퍼레이션이니까 DDL, DML 다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SQL, DDL, SQL, DML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이제 여러분들 SQL을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숙제도 하게 되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되게 겁먹었는데 별거 아니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인데 한 줄이면 되고 뭐 몇 줄이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데도 이거는 좀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너무 겁먹지 않고 받아들여도 된다. 뭐 이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한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한번 보면은 알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 단어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언어들을 확장하면은 이게 뭐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내용들을 알 거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